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반영구화장 기술자 분들이 이제 본인의 이제 홈페이지나 인스타나 이제 페이스북 이런 블로그나 뭐 카페나 이런 데 이제 본인 기술을 또는 제품을 광고나 이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이게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워딩이나 아니면 카피나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이 문구들이 사실은 이제 사용해서 되는 문구와 사용할 수 없는 문구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한번 이제 알아보고요. 또는 이제 이 문구를 왜 쓰냐면 이 광고 문구는 실제로 어떤 제품을 사거나 또는 뭐 이제 그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어떤 뭐 좀 나쁜 말로 하면 유혹하는 거죠. 유혹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이제 저희 업계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아무렇게 좀 사용하여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 뭐 이제 시술을 뭐 잘못해가지고 뭐 신고를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제 저희 업계가 좀 이제 경쟁하시는 분들, 경쟁하시는 분들이 또 뭐 상대방 경쟁 업체를 좀 이렇게 신고를 해서 좀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신고를 뭐 누가 하겠어요? 같은 분야의 경쟁자들이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반인들이 뭐 신고하는, 옛날에 뭐 파파라치가 있었을 때는 일반인이 신고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이게 신고해가지고 돈 준다고 하면 아마 저희 업계가 엄청나게 신고를 많이 당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문구,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세계 최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계 최초. 자, 나는 뭐 세계 최초로 뭘 했다, 이게 이런 문구가 이제 뭐 저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문구는 이제 사용하기 좀 애매해요. 근데 내가 뭘 어떻게 세계 최초로 뭘 했다라는 이 증빙서류 있어요. 증빙서류. 증빙서류만 갖춰져 있으면 이 세계 최초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셔도 되는 문구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의사협회 쪽에서는 아주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심사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한국 최초가 있어요. 한국 최초. 자, 저도 이제 이 문구를 많이 쓰죠. 뭐 특허 분야에서. 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세계 최초, 한국 최초 이런 걸 씁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한국 최초가 증빙 서류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최초, 뭐 한국 최초, 네가 왜 세계 최초야, 너가 왜 한국 최초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이런 부분에서 신고를 못 하더라고요. 이거 뭐 이런 용어는 저는 뭐 수십 년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는 사용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민감하게 또 이제 사용되는 용어가 이런 용어가 있어요. 국가 자격증.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합법화를 이제 추진하시는 분들, 또 이제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직까지도 이걸 이제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국가 자격증. 자, 저희 업계에서 국가 자격증, 이 문구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구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제 뭐 이런 경우는 되죠. 우리 업계에서 빨리 국가 자격증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 이런 문구는 당연히 사용해도 됩니다만은,
교육 부분이나 또 시술 부분에서 아직까지 국가 자격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국가 자격증이 있다, 뭐 아니면 국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용어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뭐 간혹 보면은 뭐 국가 자격증 대비라는 말이 있죠. 또 국가 자격증 대비. 자, 이 문구를 이제 좀 보시면 좀 헷갈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 국가 자격증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기술을 배운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 국가 자격증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하자, 이런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이 지금은 없지만은 앞으로 국가 자격증이 생길 것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 이거는 말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따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 대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정부기관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 자격증 대비라는 말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비춰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부기관에서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 대비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이러면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또 이제 하나 또 있는, 또 이제 국가 자격증 관련해 가지고 뭐 국가 자격증 뭐 심사위원, 심사위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어를 막 쓰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바로 저기 그 고발하시면 됩니다. 국가 자격증도 없는데 무슨 심사위원이 있어. 그리고 국가 자격증이 생길 것을 대비를 해서 심사위원 뭐 자격증을 준다. 이 전부 다 사기예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국가 자격증이 아직까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무슨 심사위원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꼬시킴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용어입니다. 아직까지 국가 자격증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 뭐 심사위원, 뭐 심사 감독관, 뭐 실기시험 감독관, 필기시험 감독관, 이렇게 영어 하시면 이거는 완전 사기꾼이에요. 완전히 그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보시면 또 이런 문구들이 많죠. 뭐냐면 보건복지부라는 말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시술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보건복지부입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가. 자, 허가. 저희 업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는 시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술 분야. 자, 허가 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만연구하자, 뭐 타투, SMP 할 것 없이 다 허가가 난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는 인가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허가하고 승인이라고 또 있습니다. 승인.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 관하에서 뭐 식약청 허가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문구는 시술 분야에서는 저희 반영구 업계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보건복지부 허가, 인가 승인 뭐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신고하십시오. 그런 거. 완전히 요런 사람들은 좀 이제
아니에요. 이거 이제 이게 허가증 뭐 증이 있으니까 이거는 공문서 위조예요. 공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신고 당하면 다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저희 반영구 화장 분야에서 이렇게 보건복지부 이름을 빌린다는 거. 보건복지부 이름을 빌린다는 것은 이게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도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죠. 고용노동부는 반영구 화장의 어떤 뭐 교육 부분이나 그다음에 시술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서 허가를 내주는 정부 부서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교육과 시술 이 두 가지 다를 관장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거. 고용노동부는 말 그대로 어떤 직업의 안정성, 직업의 어떤 생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고용이잖아요. 고용. 노동자를 위한 이제 그런 정부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반영구 화장을 교육을 시키거나 시술에 관한 허가를 만약에 준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 부서가 아니에요. 다음은 또 어떤 부서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또는 이제 교육청이죠. 교육청. 교육부는 이제 뭐 학원, 평생교육원, 그 다음에 직업훈련원, 이런데. 그 다음에 교습소는 뭐 학원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무슨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수강료를 받아낼 수 있다. 학비를 받아낼 수 있는 곳은 이 세 군데뿐이에요. 세 군데 이외에서는 학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학비를 받는다. 공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가 또는 허가를 내주는 정부기관입니다. 교육부하고 교육청은 교육을 시키는 데 필요한 관련 서류를 심사 평가를 해서 이제 인가나 허가를 내주는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영구 화장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영구 화장업계에서 학원이나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원을 허가를 또는 인가를 받아서 홍보를 하시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반영구 화장, 타투, SMP 관련하여 교육 허가를 반영구, 타투, SMP 뭐 등등등등 요 과목이죠. 이거 과목. 요 과목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육 기관으로 인가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반영구 화장 학원 이렇게 치면 엄청나게 많은 학원들이 쭉 뜹니다. 근데 이 학원들은 전부 불법이에요. 여기는 무슨 학원이냐? 여기는 헤어 가르치는 학원, 여기는 피부 학원, 여기는 메이크업 학원, 여기는 뭡니까? 네일 아트 학원, 전부 다 똑같아요. 미용 분야 학원들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원들은 학원을 낼 수가 있어요.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목을 반영구 화장, 타투, SMP 과목을 여기는 없어요. 없어. 과목이 없단 말이에요. 과목 허가를 안 받았어요. 과목 인가를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 반영구 화장이나 타투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왜 네이버에서
불법인데 광고를 해주냐? 네이버는 그냥 돈 받고 하는 데예요.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돈만 주면 다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 학원들을 어떻게 광고를 내주냐? 일단은 돈을 줬고요. 광고비를 지불을 하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의사면허, 그 다음에 의료기관 뭐 설립 허가증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시술에 관한 이제 허가서나 이런 것들을 네이버에 제출을 하고 반영과 화장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불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원,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원을 인허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학원들은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은 학원이나 평생교육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고 화장, 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업체를 만약에 신고를 한다, 그럼 그 업체는 광고를 못합니다. 이제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이게 이제 뭐 어떤 불민율이죠. 뭐 좋은 게 좋다 하고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고를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뭐 학원 이런 용어를 쓰셔도 안 되고, 평생교육원도 아닌데 평생교육원이라는 용어를 쓰셔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원장들, 지금 네이버에 쭉 뜨고 있는 원장님들은 이제 언젠가는 어떤 분한테 만약에 신고를 탁 당하면 이분들은 이제 반영과정 관련해 가지고는 광고를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직업훈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은 뭡니까? 사단법인 자격증입니다. 자, 사단법인 자격증. 사단법인은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반영고 화장 협회들이 주로 이제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죠. 저도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단법인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격증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국가 자격증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영업이나 장사를 위해서 이 사단법인이라는 말은 쏙 빼먹어요. 사단법인만은 쏙 빼먹고 자격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격증. 이렇게 되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걸렸어, 딱 요 문구만 딱 써서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사단법인 자격증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연히 광고 문구를 캡처를 딱 하면 요거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요것만 딱 나온 경우에는 이거는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소비자들이 이거는 국가 자격증으로 오인을 하게 돼 있어요. 국가 자격증. 그래서 이 자격증이라는 용어나 면허증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반드시 앞에 그게 어디 자격증이냐 반드시 써야 돼요. 여기서는 국가면 국가 자격증이 붙여야 되고요. 사단법인이면 사단법인 자격증을 붙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거나 또 헷갈리는 사람이 이게 국가 자격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문구고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자격증은 반드시 사단법인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잘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당합니다. 또는 이제 이 사단법인 자격증을 가지고 또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합법이 되면이라는 걸 토를 달아요. 또 합법이 되면 어디 자격증,
예를 들어 사단법인 자격증, 여기 우리 자격증이라고 할게요. 우리 사단법인 자격증이 엄청나게 국가 고시를 볼 때 유리하다. 엄청나게 국가 자격증을 보는데 유리하다. 만약에 이런 문구를 쓰시는 데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국가 자격증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어느 협회가, 이거는 국가 자격증이 생기게 되면은 자기네 협회가 이걸 주관을 해서 필기 시험도 보고 실기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는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기계는 돌아가는데 사람 피부에다 이렇게 막 연습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세상에 둘도 없는 거를 개발을 했지만 저도 국가 자격증이 생기면 우리가 엄청 유리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됐을 경우에 이런 기기가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우리가 엄청 유리하다 이렇게, 또는 뭐 어떤 협회를 또 보니까 뭐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필기시험 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단법인에 가입을 하면 국가 자격증이 생기면 필기시험을 면제해준다. 뭐 이런 협회도 좀 있다고 막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러고 뭐 시험 감독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 감독관 시켜주겠다. 그리고 돈을 받죠. 뭐 그냥 말로만 하겠어요? 그러면은 시험 감독관 시켜주면 뭐 그쪽에서 뭐 수강료를 받거나 뭐 돈을 받거나 했겠죠. 국가 시험을 보는데 뭐 시험 감독관으로 나간다 이러면은 일종의 조금은 영광스러운 자리겠죠. 그것도 뭐 몇 번 하면은 국가 자격증 보는데 시험 감독관 나가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일당 줍니다. 일당. 일당 줘요. 국가 자격증 보는데 시험 감독관으로 나가려면 산업인력관리공단 통해야지 나갑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정부기관에서 통해야지 나가는 거야. 그런데 어느 사단법인에서 감히, 아직까지 합법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시험도 이제 치러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제 시험 감독관을 한다는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국가 자격증이 생길 때를 대비를 해서 어떤 사단법인이 주도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사단법인이 아직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저도 사단법인 회장인데 국가 자격증은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뭐 면제다, 감독관이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합법화가 돼서 저희가 결정이 났을 때, 만약에 저희 협회나 또는 이제 윤발부된 여러 협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국가 표준 기술을 관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됐을 때에는 이런 말이 되죠.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협회에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야, 너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너를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추천은 해줄 수가 있다. 시험 감독관으로 나갈 수 있게 너를 추천을 해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공무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얘를 뽑고 안 뽑고는 공무원들이 하는 결정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또 이제 인증기관입니다. 인증교육기관. 여러분들 인스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인증교육기관이라는 용어가 막 난무합니다. 뭐 다 인증교육기관이래.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신고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자, 인증교육기관이라고 하면은 신고 당합니다.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사단법인 붙여야 돼요. 사단법인 아니면 무슨 협회 요거 붙여야 됩니다. 그냥 인증교육기관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헷갈려 한다 이거예요.
요 인증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증이라는 말은 민간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용어입니다. 인증뿐만 아니고 아까 계속 나옵니다. 인증, 허가, 인가 뭐 이런 거죠. 허가, 인가, 인증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용어다. 이런 용어. 자,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관리를 해요. 국가가 관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약간 이제 민간 자격증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이제 일반인들은 인증, 인가, 허가 이런 얘기를 잘 이제 못 쓴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단법인 이름이 국제미용기술 인증협회예요. 제 사단법인 이름이 인증협회. 여기도 인증협회라는 말이 인증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제가 이걸 사단법인을 허가를 맡을 때 정부기관에서 실사를 나왔어요. 네가 왜 인증을 하느냐. 그래서 어렵게 뭐 교수분들도 저희 이사진들도 여러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인증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죠. 그래서 일반 사단법인에서 인증, 허가, 인가 뭐 이런 얘기를 쓰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은 저기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인증을 받았지 않았냐 하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인증을 받았다, 뭐 인증교육기관이다, 허가교육기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려고 하면 여기 앞에다가 사단법인 이름이나 협회 이름, 그 사단법인 내에서 우리는 인증을 한다. 또는 협회 내에서 인증을 한다. 협회 자격증이다. 사단법인 자격증이다. 협회 인증교육기관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 인증교육기관 이러면 바로 신고당하면 경찰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사실은 안 알려줘.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줍니까? 다 영업 해먹고 또 돈 벌려고 다 하는데 이런 거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민간 자격증이죠. 민간 자격증. 자,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이제 말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 공부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민간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법인 자격증과 너무나 헷갈려. 민간 자격증. 자, 민간 자격증은 말 그대로 민간 자격증과 또 이제 공인 자격증이 있어요. 공인 자격증. 자, 민간 자격증은 수도 없이 많아요. 자, 공인 자격증은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우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이런 거 있죠. 자, 공인 자격증, 공인민간 자격증은, 자, 이거는 이제 국가 자격증에 준하는. 자, 결국은 이제 국가 자격증 마찬가지예요. 국가 자격증에 준하는 것이 공인 자격증이고, 민간 자격증은 말 그대로 민간이야. 민간 자격증에서 이렇게 승격이 돼야 됩니다. 실적을 쌓고 몇 년이 경과하고 그래서 승격이 되는 거예요. 이건데 지금 반영구 화장의 시술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민간 자격증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시술 분야, 자, 교육 분야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원, 평생교육원, 직업훈련, 교육 분야는 그냥 그쪽에서 인가를 받으면 되는 거고, 자, 시술 분야에서 민간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술. 자, 시술 분야에서 민간 자격증은 없다.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시술 분야에서 민간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신고 대상이에요. 이거.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여튼 거짓말은 다 신고 대상이에요. 뭐 어느 협회든 간에. 시술 분야의 민간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자격증은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아요. 민간 자격증 협회 뭐 어떤 그런 데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직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민간 자격증을 직접 관리를 하질 않아요. 국가 자격증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기술 분야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서 기술 분야는 이 사실은 민간 자격증이 사실은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이죠. 산업인력관리공단, 인력관리공단. 자, 산업인력관리공단. 우리 반영과장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국가자격증이 생긴다고 하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격증을 실시를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관리를 할 것입니다. 100%예요. 만약에 이게 국가자격증이 돼서 이게 미용 분야다. 뭐 어디로 넘어가든 하여튼 국가자격증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무슨 면허제도, 반영과장 기술자가 만약에 면허제도가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름으로 자격증, 면허증이 나온다. 이러면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에서 관리를 하겠죠. 의사 면허, 수의사 면허, 이제 뭐 간호조무사, 간호사 뭐 이런 국가 면허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관리를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반영과장 분야는 국가자격증이 만약에 생기더라도 제 생각에는 만약에 국가자격증이 생기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관리를 할 소지가 99.99%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이게 우리 협회에 가입을 하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국가시험, 국가자격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감독관으로 내보내주겠다. 뭐 이런 것 홍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반영구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특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또는 이제 특허를 받은 기술이다. 특허를 받은 기술. 저도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제가 이제 제품 특허나 이제 기술에 관련된 제품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도 눈썹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또는 받았거나 또는 받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특허를 받은 사실이 있다. 사실이 존재한다. 그러면 광고를 해도 돼요. 난 특허 받았어. 그럼 해도 돼. 하지만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엠보 눈썹 선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어. 특허를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은 특허를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할 거예요. 자랑을 하게 되면 B라는 사람이 이 자랑하는 게 꼴보기 싫어. 그러면 뭡니까? 특허 소송을 걸어요. 소송. 이 B라는 사람은 엠보 선 기술이 벌써 중국에서는 30년 전부터 해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거의 뭐 25년 이상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게 지가 왜 이거를 특허를 내냐고.
이미 해오고 있는 기술을 이 사람을 특허를 낸 거예요. 그래서 특허 무효 소송이 들어가면 이미 선행 사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9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잘 아시고, 그러면은 특허청에서는 왜 특허를 내줬을까요? 좀 이상하죠. 근데 특허를 낼 때는 변리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변리사. 이 변리사분들을 통해서 내야 되는데, 이 변리사분들이 엠보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변리사분들은 특허를 내야지만 이 사람은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허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분이죠. 이분들은. 그런데 변리사가 아무리 사자 돌림이란 사람이라도 이 부분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의 고찰을 들어보질 않았어요. 만약 이 변리사가 이 기술이 진짜로 신기술인지 옛날부터 사용됐던 기술인지 한번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 특허 안 내줍니다. 하지만은 이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A라는 사람은 이 변리사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신기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변리사는 선행조사, 선행조사를 하겠죠. 선행조사를 하는데, 비슷한 기술은 있는데, 이 기술은 없구나 해가지고 특허를, 받아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은 이 소송을 낸 사람은 무슨 소리냐. 그 기술 우리가 옛날부터 했다 하고 증빙 자료를 딱 갖다 주면은 이거 특허 무효 소송입니다. 그래서 기술 특허는 이제 사람한테 하는 이제 뭐 의료 분야에 조금 종사하시는 분은 좀 아실 겁니다. 이거 이제 사람한테 하는 기술은 원래 특허를 잘 안 내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안 내줍니다. 근데 요즘은 뭐 내준다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특허를 내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정말로 다른 사람이 선행 사실이 없고 먼저 한 사실이 없고 특허를 낸 사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게 이제 신규예요. 신규 발명이죠. 발명.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술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전혀 한 사실이 없고 나만 이 기술을 발명을 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건 특허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제가 엠보 27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엠보 기술 중에 제가 옛날에 해보지 않았던 기술이 없어요. 다 해봤던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를 못 냅니다. 근데 이제 소송을 안 내서 그렇지 이게 기술 특허는 까딱하면은 다 무효될 수가 있어요. 제품 특허하고 달라요. 자, 하여튼 이제 결론은 그거죠. 세계 최초의 의미를 가지면은 여러분들도 세계 최초다. 이거는 다른 데 없다. 세계 최초다 하면 여러분들도 특허를 내셔도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한테 뭐 특허를 의뢰하시는 분도 이제 조금 계신데 얼마 전에도 이제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이제 홍보를 위해서 선생님 저 특허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 과거에 선배 기술자들이 다 했던 거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우리 학원 평생교육원 교습소 직업훈련의 용어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났어요. 그죠? 합헌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합법이에요? 이거는 시술에 관한 합헌이에요. 시술. 그런데 지금 이제 학원이나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 또는 직업훈련원 이런 것들은 이건 이제 교육에 관한 부분이에요. 시술하고 교육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에서 시술에 관한 것이 합헌이 났다고 해도 교육 분야가 다 뭉개지는 거 아닙니다. 교육이랑 달라요.
교육을 시키는 것과 시술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얘는 교육부입니다. 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의 의미하고 저는 이제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미용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용기기. 자,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반영화장 머신이나 반영화장에 사용되는 니들, 문신에 사용되는 기기 중에 뭐 로터리 머신이나 코일 머신이나 또 니들이나 이런 것들은 미용기기가 아닙니다. 의료기기입니다. 자, 이 반영구 화장 기기는 미용기기가 아닙니다. 반영구 기기는 미용기기가 아니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반영구 기기가 미용기기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아닙니다. 반영구 화장 머신을 미용기기로 허가를 받았다고 광고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것도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반영구 화장을 사실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기술자이거나 이 제품에 대해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다가 반영구 화장 업계가 이제 여성들도 많고 또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어떤 이게 기계나 뭐 이런 부분에서 남성들보다 잘 모르니까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거야, 이거. 반영구 화장기기는 뭐냐? 얘는 의료기기예요.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식약청에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판매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허가를 받느냐? 얘는 피부 침습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기기야. 그래서 위험성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영과정을 미용기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미용기기로 파는 사람은 이건 무식해서 파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교묘하게 술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영과장을 적어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반영과장 기기 만드는 업체가 몇 군데 있죠. 근데 그 업체도 미용기기로 만들지 않아요. 미용기기로 만들질 않는다. 자, 미용기기로 만들면 이 반영과장 기기가 아니라니까. 그냥 기계야, 기계. 그냥 기계. 뭐 안마기계, 무슨 기계, 이런 그냥 기계야. 그냥 기계는 미용기기가 아닐 확률이 있지만 반영구 화장기기는 미용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료기기란 말이에요.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기기. 허가받은 기기예요. 반영구 화장을 위한 기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중에 유통을 시키려고 하면은 허가를 식약청에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이 허가받은 기기는, 허가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은 기기로 얘로 시술을 해도 돼?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기를 허가를 받았는데 시술이 뭐가 문제냐 하고 박박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계 팔아먹기 위해서.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고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허가받은 기기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판매 허가를 받은 거예요. 결국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것 뿐이고, 그죠? 시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 면허. 또는 자격. 이게 뭐예요? 국가로부터.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계만 있다고 시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마지막 이제 한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게 시술 케이스. 시술 케이스가 있습니다. 시술 케이스. 자, 원 케이스, 투 케이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사실 병원 용어예요. 케이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 예를 들어서 1회 시술 경력을 말합니다. 1회 시술 경력. 예를 들어 두 사람을 하면은 이제 케이스 2개가 되는 거지. 이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100번의 시술을 했어. 그럼 100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반영과장 분야에서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제가 좀 더러 보이는데 케이스란 말을 자꾸 쓰더라고요. 케이스란 말을 자꾸 써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사실은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사실은 좋은 게 사실은 하나도 없죠. 만약에 이제 만약에 좀 웃기는 얘기로 만약에 단속을 당했어. 그러면 경찰서에 가가지고 만약에 경찰 조사관이 이걸 캡처를 딱 했어. 저는 시술을 이번에 뭐 몇 건 안 하고 배워가지고 처음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무슨 소리야? 당신 홍보 문구에 보니까 만 케이스, 2만 케이스라고 적혀 있던데 그 10,000명, 20,000명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어떤 특정한 사실. 특정의 일과 관련된 사실을 뜻하기 때문에 너는 시술 케이스다 이러면 완전히 이거는 이거는 좀 이제 자기 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저도 옛날에 병원에 있을 때 이걸 이제 병원에서는 케이스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저도 이제 홍보팀이 사실 있어가지고 케이스라는 용어를 좀 쓰긴 했는데 보통 이건 이제 젊은 의사들이 안 써요. 젊은 의사들이 안 쓰고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경력이 아주 오래된 이제 병원 대표 원장급들이 이제 몇 케이스 이렇게 쓰는데 그건 이제 나는 시술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10만 케이스, 20만 케이스 이렇게 쓰는데 따지고 보면은 저도 경력이 몇십 년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은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처음 만연고 화장에 뛰어드신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된 분들이 좀 이제 좀 뻥튀기를 좀 해서 몇 케이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 손해예요. 이런 거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케이스라는 게 이게 법적으로 금지된 아까 같이 신고당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케이스 내용을 딱 보면 이게 지금 시술 행위 자체는 지금 아직까지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케이스라는 용어를 자기 자랑식으로 막 쓰다가는 언젠가 한번 신고당하면 아이고 내가 괜히 이 용어를 썼구나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제가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 이제 반영고 화장의 분야 또 이제 제 제자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20년 전에 레이저를 잠깐 이제 손을 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이후로는 레이저를 안 합니다. 예. 자, 아까 의료기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합법화를 시켜주려고 해도 반영고 화장 기술자들이 샵에서 필러도 놓고 보톡스도 놓고 레이저도 하고 막 이래서 사실은 못 내준다 이런 이제 말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정부나 의사협회 쪽에서는 사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반영고 화장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선배된 입장으로 좀 한번 충고를 드리면 이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레이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로지 순수하게 미용 문신만 하세요. 문신, 반영구 이것만 하십시오. 근데 순수한 사람들은 이것만 합니다. 그런데 이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자꾸 손을 대고 광고를 뭐 인스타나 막 이렇게 올리는 분이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저 누구지도 몰라요. 이건 영상이 가끔 보입니다.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우리 반영과장 머신이나 미용 문신은 식약청에서 의료기기 등급 수준이 1등급 아니면 2등급입니다.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에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등급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엄청 센 거예요. 이거는 막 완전히 그냥 전문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가 지금 몇 등급이냐? 제가 알기로는 3등급 아니면 4등급의 레이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는 1등급, 2등급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시술해도 되느냐를 싸우고 있는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왜 반영과장 하는 사람들이 2등급을 건드냐 말이야. 2등급 건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사들의 고유 영역이에요. 이거는 고유야. 고유 영역이라고. 그 다음에 필러, 보톡스, 인젝션 하는 부분, 주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의사들이 고유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걸 건드리면 안 돼요. 필러, 보톡스 넣는다든가 레이저를 하거나 이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영과장 하는 사람이 자꾸 이게 미용 문신하고 반영구만 하면은 돼. 그런데 쓸데없이 왜 의사들의 고유 영역까지 자꾸 덤벼드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쉽게 반영과장 하는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설득시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인스타나 뭐 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이거 이제 레이저를 뭐 판매하거나 교육받고 뭐 이런 사람들을 교육받는 건 뭐 근데 돈을 받고 해주면 안 돼요. 이거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반영구 화장을 전부 다 내리세요. 반영구 화장 분야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 시술 행위 이런 것들 전부 다 내리고 그냥 레이저만 올리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반영구 화장 하는 사람이랑 같이 도매급으로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반영구 화장 하는 사람은 레이저를 안 합니다. 10중 8구는 안 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르칠 때에 레이저를 너네들이 배우는 건 자유지만 정말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기 바란다. 그러면은 의사협회에서 만약에 보더라도 반영구 화장하는 사람이 레이저를 한다라고는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반영구 눈썹 비포 애프터, 아이라인 비포 애프터를 놔두면서 눈썹이 빨간 눈썹 지우고 파란 눈썹 지운다고 레이저를 막 쏴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봐라.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야. 그거 봐라. 니네들은 반영구 화장 합법화 시켜주면 의사들 다 잡아먹을 거야.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이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지금 합법화를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은 의사들도 반영구 화장을 하진 않지만 의사하고 일반 기술자하고 좀 분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는 일반 영역에 좀 넣어주십시오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싸워야 될 게 아니고 조금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레이저 하면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레이저 하는데 인젝션을 왜 못해? 필러하고 보톡스는 왜 못 넣느냐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 기술자들이 정말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바른말 좀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 영상을 이렇게 들을 때가 되면 저 사람 얘기가 맞구나 이렇게 해도 또 주위에 레이저 하는 사람들한테 또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영구 화장 해가지고요. 반영구 화장 해가지고 경찰에 만약에 걸려갔어. 의료법 위반으로 걸린 거 하고 레이저 해가지고 한번 이제 걸려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이게 인젝션이라고 쓴 거 이거 주사 필러 보톡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뭐 기술적으로 제가 뭐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레이저는 어떤 기계의 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젝션은 단지 이게 뭐 제품의 힘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엔 크게 뭐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정품만 쓰고 이러면은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돈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 일반인들이 일반 반영고 화장 기술자들이 이거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뭐 하고 안 하고 시술 행위를 하고 안 하고 우리나라는 행위에 관한 법률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자유이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반영고 화장만 하시는 기술자들이 좀 이렇게 만약에 합법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힘을 실어주고 뜻을 한 곳에 모아야지. 이 레이저를 하는 행위는 정말 이거는 이제 뭐 아니라고 봐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